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의 투표율이 다 투표에서 그 투표를 할 때 다 낮았는데 이번만 네. 유독 뭐 높았다고 하면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19대 대선 때부터 사전 투표율이 좀 정착이 되기 시작해서 한 20% 이상대를 꾸준히 유지해 왔거든요. 물론 이제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이제 이전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볼 때는 한 10%포인트 가량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이 또 이 대선 전초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보수 야권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당하고 총력전을 벌이다시피 한 선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어떤 선거보다도 더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전 그 사전 투표율 한 20%대를 기록한 것은 그 정도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에 유리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해석을 조금은 더 좀 유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 소장님 의견도 궁금하고요. 투표는 소장님은 경기 도민이시나요? 예, 저 일산에 살아가지고 전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많이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줄 서서 했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네. 선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민주당 지키자라는 그러한 여론, 그리고 이제 야당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에 정권을 한번 견제해보자, 경고 한번 하자, 한번 혼내주자, 이러한 여론 때문에 투표가 상당히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4월 총선 때처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유리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 모두 유불리에 대해서는 좀 유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투표 아주 예전에는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젊은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해서 진보 정당 쪽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해석은 이제 사전 투표율도 또 하나의 투표율이다. 즉 투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 저희가 자치구별로 투표를 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사전 투표, 서울의 투표율은 21.95%로 거의 22%를 기록했는데 자치구별로는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은 종로구였습니다. 24.4%, 이어서 동작 23.6, 송파 23.4%였는데요. 가장 낮은 투표율 25개 투표구 가운데 금천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18.9, 중랑 20.3, 동대문 20.5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요. 종로구와 동작구는 여기가 여야 지지가 항상 팽팽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스윙보트라서 이 항상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도가 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라는 부분은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율 상하위 지역을 보면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이고요.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은 동대문, 중랑, 금천 같은 경우에는 여당 지지세가 높은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이전 사전 투표 등등에서도 이 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여야의 어떤 그 지지세는 좀 갈렸던 바 있기도 하고 또한 투표자 수 차원에서도 좀 그 어떤 그 구민들의 분포도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구별로는 물론 예전엔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구별로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합산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이 중립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물론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로 어떤 쪽이 유리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네. 투표율보다는 투표자 숫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종로 같은 경우는 24.4%가 투표를 하셨는데 숫자로 보면 32,000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낮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18.9%가 투표를 하셨는데 투표자 숫자로 보면 종로보다 많아요. 39,00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투표율만 가지고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4월 7일 날 밤 11시, 12시쯤 되면 사전 투표함이 까질 거예요. 그때 진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 같이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표율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투표자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선거구, 25개 구 가운데 가장 그 유권자가 많은 곳은 송파구와 강서구로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종로구와 중구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 11만 명으로 지금 15만 명 아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산을 해서 서울시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드러난 현상만 본다고 하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좀 투표율이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20% 초반이잖아요. 20%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지금 여야 간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절반 가까이씩 나왔다고 하면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양쪽의 10%를 가지고 이게 뭘 때문에 나왔다고 해석하면 이게 통계에 오류가 생긴다. 그러니까 통계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집했다 이렇게 양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후에 투표할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강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전체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 선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20%대 초반의 사전선거 투표율이 나오면 본투표율이 60%에 걸칩니다. 네. 그러면 본투표율 날 40% 정도가 투표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과연 40%가 나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심판하겠다고 하는 유권자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아니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전에 계속 한 4년, 4차례 정도 걸친 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 상당히 큰 표차로 계속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화됐던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번에 뭔가 투표율이 낮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보수층이 직결했다고 하는 신호도 되지만 민주당의 등 돌린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음다층이거나 지금 잠깐 유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게 나오면은 그런 층들이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런 층도 마음의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꾸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돌려서 아예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제일 큰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오세훈 후보 쪽 진영에서는 더 많이 나오면 우리 보수 유권자 지지층도 더 많이 나오면 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과거 투표 전례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종 투표율을 네. 일단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